59페이지 등록증의 양도대여 또는 양수금지입니다. 양도대여한 사람이나 양수대여받은 사람이나 누가 무겁게 처벌받을까요?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누가 무겁게 처벌받겠어요? 네, 똑같습니다.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받은 자, 즉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둘 다 처벌 규정이 똑같다. 즉 행정형벌은 동일합니다. 행정형벌은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서로 다릅니다. 행정처분은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가 되지만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 등록증이 없죠. 그래서 행정형벌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7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000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프린트 2장짜리 내드린 거에 보면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몇 번에 있어요. 거짓 부정이 55번에 보면 55번에 1번에 있죠? 55번에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모두 정리해 놨습니다. 55번에 보면 암기 프린트 55번에 1번에 있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맨 밑에 8번 등록의 효력 소멸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무등록업자까지 나와 있습니다.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업자인데 무등록업자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겠죠. 무등록업자 또는 무등록개업공개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업자라는 말이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무등록업자는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자,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시험에 출제됐는데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다 아니다 자격증은 취득하고 실무교육도 받고 사무소도 다 확보한 상태에서 등록 신청해놓고 아직 등록 처분 통지가 있기 전에 바로 신청하자마자 간판까지 다 달아놨거든요. 지금 사무소 만들어 놓고 이때 바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이다 아니다? 이다. 이건 무등록이다. 왜? 아직 등록 처분이 안 됐으니까 개업공개사가 되려면 등록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등록하는 순간 개업공개사가 되는 거예요. 등록되기 전에 하면 원초적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입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고 이때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중개업을 했는데 등록증도 받지 않고 게시하지 않고 보정 설정도 하지 않고 인장 등록도 하지 않고 등록 통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이다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라는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왜? 등록 통지서에 보니까 등록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미 등록은 됐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은 100만원 과태료,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인장 등록을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무등록은 아니다. 등록 처분 통지서를 받은 이상. 그러나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이게 태생적 무등록이고요.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등록 효력 소멸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교과서 앞에. 등록 효력 소멸은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 해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한 경우,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게 후발적 무등록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라고요. 따라서 이게 후발적 무등록, 요게 원초적 태생적 무등록인데, 무등록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무등록업자의,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죠. 가령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무등록 개공이 무등록입니다. 무등록 개업공개사입니다. 또는 무등록업자입니다. 무자격자가 두 사람을 소개시켰다 하더라도 이 거래계약, 즉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효력은 있다. 유효하다. 다만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다. 또 이 무등록업자의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그건 받아도 된다. 업자, 무등록업으로 하는 경우, 업자의 경우에는 중개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 6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60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무등록업자까지. 자, 그래서 61페이지 문제를 보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소속공개사는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했죠? 따라서 소속공개사인 상태에서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맞죠? 여기 칠판에 다 적어놨네요.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맞죠? 보정 설정은 그래서 등록증 교부 전에 하셔야 됩니다. 2번이 맞죠? 3번,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뭐가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등록증은 누가 교부해요? 등록관청이 교부를 하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여권용 사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모두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죠?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반명함판 사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다시 신규 등록을 하려면 옛날 등록증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등록의 결격사유 별표하시고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별표 3개 하겠습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그 동그라미 2번까지 보면. 그래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관계기관의 조회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본적지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인 경우는 신원조회가 불가능하니까 외국인 스스로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죠.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62페이지 결격 사유 효과를 보면 동그라미 1번,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다는 말은 개업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로도 근무 못하고 보조원도 근무 못한다. 즉 취직도 못한다.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자, 그래서 결격사유 효가 그 우리 책에 있는 걸 보면은 결격사유 효과입니다. 결격사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암기 프린터에는 31번에 암기 프린터 31번에 보면 개공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공등. 개공등이라는 말은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뜻입니다. 결격사유입니다. 31번 밑에 별표에 있죠? 그래서 개공등의 결격사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 등록 전이라면 등록 전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인으로 고용 전, 고용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전,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등록 전이라면 등록 불가입니다. 등록할 수 없습니다. 개업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고용 전에는 고용 불가입니다. 고용 불가, 고용하면 안 됩니다. 이미 고용이 되어 있다면 해고사유, 해고라는 말을 법에는 쓰지 않고 고용관계 종료사유라고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사유입니다. 만약에 2개월 이내에 해고하지 않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하지 않는 경우 2월 이내에 사유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임원이 결격 사유에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하지 않는 경우 2월 이내에 사유 해소하지 않는 경우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임원이나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에 보면은 2개월을 정리해놨죠. 2개월이 몇 번에 있습니까? 38번. 38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38번에 1번, 2번. 우리 교과서는 6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 4번에 있잖아요. 1번, 암기 프린트는 38번에 2개월 전부 다 정리해놨다고 우리 공개사법에 나오는 2개월을 2개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개업공개사도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도 될 수 없고 직원도 전부 보조원도 될 수 없는 게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는 프린터 31번 암기 프린터 31번에 있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한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 법 10조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에는 31번에 있습니다. 31번에 있는데 자 그러면 법조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법조문 순서대로 개업공개사 법조문 순서 법 10조에 보면은 12호까지 있습니다. 10조 1항에 보면 결격사유가 그래서 우리 교과서 순서도 아니고 제 프린터 31번 순서도 아니고 그냥 법조문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격사유는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안 됩니다. 부모 동의받으면 24시간 편의점에 알바는 가능하지만 중개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알바는 안 됩니다.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된다.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치산자
금치산자라는 말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자,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가 있습니다. 한정치산자, 한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 민법에서는 피승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피승년 후견인.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우리 민법도 공인중개사법도 원칙적으로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금치산 선고 요건, 한정치산 선고 요건은 다만 금치산자는 심신이 상실된 자,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한 자입니다. 선고 요건이. 결론은 이런 선고를 받은 자가 결격사유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취소, 선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사실상 한정치산 상태에 있는 자, 사실상 한정치산 상태에 있어도 안 되고 한정치산 선고받아야 결격사유라고요? 지금 롯데 신격호 회장이 피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죠? 피한정후견입니다. 한정치산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매 환자들은 한정치산자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은 금치산 선고 요건이 됩니다. 그 선고받아야 결격사유고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도 취소 선고받아야 벗어난다. 시험에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벗어난다. X입니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소견서 받아가지고 안 되고요. 취소 선고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 선고 받은 경우는 파산 선고 받아야 됩니다. 뭐 채무 회생 신청했다. 결격사유 아닙니다. 파산 선고 받아야 결격사유다. 파산 선고 받았으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복권 결정밖에 없다. 시험에 해마다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결격사유 12가지.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미경과자. 자, 3년짜리, 그래서 프린트에 또 3년짜리도 3년대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암기 46번에 보면 46번에 1, 2, 3, 4, 5번까지가 오늘까지 진도 나가는 겁니다. 15개가 있는데 3년짜리 46번에 있죠? 46번에 15개가 있는데 지난주에 5번은 했어요. 5번이 뭐냐면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 2, 3, 4번을 오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년 미경과자인데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습니다. 집행 종료. 집행 종료. 집행 종료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기 석방이 있고요. 교도소에서 만기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바로 중개사무소 가서 근무할 수 없다고요.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가석방입니다. 가석방. 가석방 요건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가석방은 형법에 의하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모범수인 경우 가석방 할 수 있는데 그 가석방 요건은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에는 가짜 석방이 가압류, 가등기, 가석방 다 거짓 가짜죠. 거짓 석방됐기 때문에 완전 석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령 A와 B가 공동정범으로서 모두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A는 3년 만기 출소했고요. B는 1년 만에 가석방 되었다 하더라도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2년 또 3년 지나야 되기 때문에 A와 B가 한 명은 만기 석방되고 한 명은 가석방 되었다 하더라도 재지연 날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다. 둘 다 6년 지나야 됩니다. 재지연 날로부터는.
그래서 시험에 가석방 내면 가석방 낸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로 출제됐다고요. 가석방인 경우는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 면제가 있습니다. 집행 면제.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3년. 우리는 형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시험이기 때문에 결론만 시험에 나와요. 즉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이 결론만 나온다고요. 일반 사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특별 사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형법 시험에 나온다고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고, 사면법을 보면 나오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받아야 되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을 사면할 수 있죠. 특별 사면인데도 3년 지나야 되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 변경. 예를 들면 옛날에는 혼인빙자 간음죄, 또 최근에는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교도소의 수감 중에 간통죄가 폐지되면 석방은 됩니다. 그래도 3년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인데,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력을 시효라고 합니다. 법의 안정성 때문에 시효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점유 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이런 게 있죠. 법의 안정성 때문에. 그래서 형의 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고요. 그래서 형의 시효 완성돼도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 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 죄를 짓고 이거는 확정 판결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고요. 공소시효라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는 걸 공소제기라고 하잖아요.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도망 다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안 잡히면 잡혀도 처벌받지 않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지금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뭐 누구 공소시효가 이제 곧 끝나간다. 2월 며칠 안 있으면 끝난다. 이런 말 나오죠. 공소시효 끝나면 예를 들면 김광석 씨 부인은 뭐 남편을 살해했니 안 했니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설령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죠. 물론 뭐 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결론은 났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는 공소시효가 살인죄가 15년이거든요. 그러다가 공소시효 살인죄가 25년이 됐다가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물론 어쨌든 결론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결격사유 아니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3년 지나야 된다. 형의 시효라는 건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고, 공소시효라는 것은 판결 전에,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도망 다니다가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공소시효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고요. 선고유예가 있고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결론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검사가 죄가 있기는 있지만 검사선에서 마무리하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요. 그보다 더 무거운 선고유예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검사가
재판에는 회부했는데 판사가 형법 제60조에 의해서 선고를 유예하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 선고유예는 그 요건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결론만 나온다고 했어요. 결론은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다. 이 결론만 여러분들은 알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어떨 경우 선고유예 되는지 기소유예 되는지 나와 있겠죠. 선고유예는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 선고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두 개 다 가벼운 벌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처한다 하고 망치 3번 두드리면 3년 확정해요. 그런데 3년에 처한다. 다만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점을 감안해서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 5년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앞에 받은 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유예기간 안에 죄를 지으면 1년짜리 죄를 지었으면 옛날에 받았던 3년하고 새로 지은 죄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누범인 경우 동일한 죄를 계속 지으면 누범이라고 하는데 누범이면 가중처벌합니다. 또 어쨌든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좀 특이한데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지금 제가 적는 이 번호는 법제 10조 1항 1호부터 12호까지 법조문 순서입니다. 법 10조 스마트폰 어플로 보시면 되겠죠. 자격 취소는 3년 미경과자인데 자격 취소되고 3년.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시험도 못 봅니다. 시험도.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프린터 거기에 46번에 보면 46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고 동그라미 5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뜻이고 5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시험도 못 본다는 얘기죠. 둘 다 해당된다고. 이 6번만 유일하게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만 시험도 못 본다. 나머지는 12개 중에서 6번 빼고 나머지는 다 시험은 볼 수 있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도 결격 사유이므로 6개월 자격 정지 받으니까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없다는 이야기.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또 8번이 중요한데요.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데 예외 3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망을 하거나 법인 해산되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3번째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망해서 등록이 취소됐으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이 뭐냐고요? 사망을 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뒤에 법 제38조에 나와 있는데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되면 즉시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뭐냐고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사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럼 등록 취소되어도 3년 안 기다려도 된다고요? 즉시 벗어난다. 아니면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단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활하지 않는 한 죽으면 직원으로 될 수 없잖아요. 영원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죠. 3년 지난다고 죽고 없는데 3년 지나면 개업할 수 있다, 취직할 수 있다, X죠. 영원히 안 된다고요. 단 부활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활하면 바로 또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 받으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금치산 선고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 금치산 취소 선고를 파산이면 복권 결정을 받으면 3년 되기 전이라도 개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우리 앞에서 저기 등록 기준이 있었죠. 등록 기준에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럼 등록 기준이 미달되죠?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3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 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자격증 있는 사람 모집하면 임원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9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자격정지도 역시 결격사유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을 하거나 개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0번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가령 1월 15일 날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2월 15일 날)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 15일 옛날에 위반 행위 한 거 가지고 3월 15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자마자 바로 업무정지 처분 받는 건 아니죠. 우리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살인하자마자 바로 사형 선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잡혀야 되죠. 일단 마찬가지 행정처분도 적발 안 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적발이 늦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월 15일 날 업무정지를 6개월 받았어요. 그러면 이 A 임원은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은 그 기간 동안 결격사유라고 했는데,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6개월 동안 이 사람은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을 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왜? 위반 행위 할 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이분이 업무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어야 되는데 사유 발생 당시에는 근무를 안 했잖아요. 업무정지 시험에 처분 당시 X, 처분 당시는 근무했지만 사유 발생 당시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사유 발생 당시에는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우리 함께하는 프린터 1번부터 5번까지라고 했죠? 벌금. 자, 그래서 시험에는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내면 결격사유 아닙니다. 이 법 위반해서 벌금입니다. 그리고 벌금은 얼마 이상이라고요? 300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300만 원 이상. 따라서 경합범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다른 제 위반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줘야 된다. 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대통령은 100만 원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내면 자격 박탈입니다. 우리는 얼마라고요? 300만 원 이상입니다. 3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물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아도 이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은 경우는 본인 잘못으로 벌금을 받아야 돼. 본인 잘못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마지막 12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1호부터 11호 11가지 앞에 이 11가지 여기까지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아까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단 2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는 하지 않는데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고용인,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였죠.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된다. 결격사유. 자, 그래서 69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 지나야 된다 했어요? 3년 지나야 되는데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여전히 결격사유죠? 69페이지 문제 1번. 그래서 X입니다. 1번은 2년이. 2번은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번은 3년 지나야 되는데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등록 못하죠. 그 다음에 3번은 등록을 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자격 정지기간 중에는 결격사유라고 했죠. 업무 정지기간 중에도 결격사유고요. 자격 정지기간 중에도 결격사유다. 그래서 3번 등록을 할 수 없고요. 4번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금 개인은 사망이고요. 법인은 해산이면 개인 사망하고 똑같아요. 없어진 거예요, 회사. 그럼 딴 회사 차려도 된다는 이야기죠. 법인을 해산해가지고 등록이 취소되었으면 3년 지나지 않아도 또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또는 개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현업에서 보니까 기획부동산 이런 법인들은 보니까 그 다 분양 같은 거 다 끝내버리면 회사 그냥 해산해버리더라고.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다 다른 회사 차려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경우 많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회사를 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상해할 때도 없죠. 회사 없어지고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해산은 여기 어디 갔죠? 등록 취소, 사망 해산은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 적용 안 받는다 했잖아요. 회사 없어졌으면 개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여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9번에 있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자 다 결격사유죠. 비록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 6개월 업무정지 받고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70페이지 중개 업무인데 지금 칠판에 적을 데가 없으니까 이번 좀 칠판 좀 지어주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70페이지 이제 고용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